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49차 원내 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야 협치의 단계를 국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에도 오늘까지 일자리 추경도 정부 조직 개편도 상정조차 못하고 이렇게 제자리 걸립니다. 우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역대 정권 출범 초기에 정부가 하려는 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막았던 야당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마당에 이런 비상 상황임을 감안하면 야당의 비협조와 무조건 반대는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27일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야3당을 예방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갈수록 추경 적기는 지나가고 역대 최장기간 추경 표류라는 불명예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추경 열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유한국당만 빠진 추경 열차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까지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희미해져가는 협치의 불꽃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어제 바른정당의 새 대표로 뛰어난 정책적 역량과 함께 따뜻한 포용력까지 두루 갖춘 이해훈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선출되신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께도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해훈 대표의 선출로 원내 3당의 대표가 여성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해훈 대표 당선에 특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니 추경 심사에 임했으면 한다는 말씀은 국민의 바람을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막혔던 협치의 가능성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바른정당이 낡은 보수를 혁파하고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보수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화에 만절기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라면 한 그릇,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6.4%가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1,000원 김밥을 찾기 힘들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서민 먹거리인 라면과 김밥값마저 오른다는 것은 서민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음식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생계를 더욱 팍팍하게 할 것으로 매우 우려됩니다. 물가관리 시급성에 대한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생활 밀접 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생활물가 진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한 민생 상황실이 생활비 절감팀을 중심으로 물가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서민 경제와 안정적 물가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국제 외교무대 첫 데뷔 부분인데요. 아직 국내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추경과 관련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은 지금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정부가 제출을 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추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는 또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내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국민과 야당에서 공약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 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인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런 좋은 공약, 착한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착한 추경에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어진 예산은 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가 담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첫 해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과 기조와 철학이 담긴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떤 새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국정운영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도 이 추경심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게 워낙 민생과 관련한 예산이고 또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심사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구시대 정치 문법입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여야 사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연설회의를 해서 추경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의논을 했습니다. 합의 또 입장도 각 당의 입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10시 반에 다시 이제 여야 사당 정책위 의장이 회합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 추경과 관련한 입장 충분히 경청할 거고요. 또 혹시 정부 제출 원안에 야당에서 덜어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 주장이 합리적인 거라고 한다면 더 충분히 길을 열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가뭄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잘 준비돼야 되는데 이런 관련해서도 이건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충분히 더 담을 수 있는 이번 추경에 더 담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충분히 논의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하루속히 국민을 위한 민생 일자리 추경 심사에 합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통신 서비스는 개인의 기호품이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자율에만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이 요금 체계를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재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 통신 3사가 이 과정 상태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이걸 이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소비자, 우리 국민들께 이 높은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는데 우리 통신업계도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인하 여력과 관련해서 별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요. 새 국토부 장관이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견제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6.19 부동산 대책 중에 서민 주거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 근절이라고 하는 이 기대 효과가 달성될 때까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자본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적입니다. 부동산발 불로소득이 지속된다면 투기 세력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발 단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불법 탈법 거래를 막는 합동 점검 반의 활동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기재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국세청까지 합세한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장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홍익표입니다. 앞서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야당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경,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부조직법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어느 야당도 정부 출범 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했던 적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추경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족족 발목 잡기만 한다면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매우 시급하고 국민들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특히 자유당은 이 발목 잡는 데만 국한하지 말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국회가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협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협치라는 것이 여야간의 협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협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유당은 국민이 안중에나 있습니까 지금?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좀 더 협조적인 자세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력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기본 정책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이 되는 것은 폐로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전기값 상승 또는 여러 가지 또 이 전력 대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1인당 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미국 다음으로 2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력 관련 정책은 수요 관련 측면보다 공급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의 소비가 30% 중반대를 하고 있고 기업이 30% 중반, 그 다음에 상업용들이 한 30% 중반에서 균등하게 3분의 1 정도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가정용의 소비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불과 산업용이 무려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상적으로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과다 소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구조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력 과소비 과다 산업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산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구조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전력 예비량조차도 우리나라가 다른 일반 이 분단 상황이나 분단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보통 유럽 국가들이 10%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무려 25%에 달하는 전력 예비량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발전소 중에서 LNG 발전소는 40% 가동률이 40%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60%에 달하는 LNG 발전소는 그냥 가동 중단하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전력 대란이라는 것은 전혀 허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전기값 자체도 유럽의 전기값이 비싼 것은 선진국의 전기값이 비싼 것은 대체로 3분의 1 정도, 약 30% 이상이 미래에 대한 정책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래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선진국에 비해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한 30% 싼 이용만 거기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전력 에너지 값이 결코 우리나라가 현재 싸지 않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오래된 발전소를 셧다운한다고 해서 결코 전력 대란이나 전기값 상승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미 우리가 항대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전기값 개편은 저희가 주도해서 막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름철에 전력 소위에서 전기값 폭탄 걱정은 저희가 덜어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께서 일부 전문가들이 혹시 사실 보도에서 전기값 상승, 전력 대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이 원자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흐름에 걸림돌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현안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주장과 녹취 증언은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단순한 의회와 비방이 아니라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목전에 둔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선 개입이자 국기 논란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국민의당 후보까지 나서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며 국회를 열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의 면피성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마치 편 당원이 자료를 거짓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사과했지만 긴급 체포된 당사자는 당 윗선의 지시라고 주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선거 부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석고대죄해야 하고 한점 거짓 없이 자체 조사를 우선 실시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스스로 물러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 때문에 징계받았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격 살인에 다름없는 묻지마식 폭로에 대한 당연한 대가입니다. 야당이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찌라시 공급업체입니까? 면접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행위야말로 국민에게 지탄받는 악성 갑질입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추천목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오늘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추천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7월 임시회에서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 1인을 여당목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건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벌이는 이 같은 어거지 물귀신 행태의 탓에 오늘 우리 당 추천 방통위원 선출 안건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각 당이 추천하면 이를 존중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방통위원 선출안을 바로 표결한 것도 이런 절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후임 인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탓에 의결정족수인 3명에도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의 준비 부족을 그리고 다른 사항과 이를 연계해서 방통위 공백을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두 야당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안건 성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 민생상황실장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100일 민생 상황실 일자리 창출팀은 발전호사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의식을 가졌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애타는 민생 현장에 촉촉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 우원식 원내대표님과 100일 민생 상황실 박정 일자리 창출팀장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 그리고 발전호사,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5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어제의 결식으로 비정규직 4,500명의 고용대 전환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신재생 에너지 창출 사업 등의 질 좋은 신규 일자리도 5만여 개가 창출될 수 있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100일 민생 상황실은 이처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민생 살리기, 상생발전 협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현장에서 정치가 민생을 보듬고 고통받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 용역 정기 직화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늦어도 3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 비용이 외주화 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효율성과 편의성에만 치우쳐 외주화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을 당연시하고 외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외주화가 반드시 더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분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외주화,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100일 민생상황실이 이러한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민생상황실 일자리 창출팀을 중심으로 해서 LH와 일자리 만들기 추진위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용기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삼성은 법 위에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어제 26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돼서 특검 측의 증인 신문에 모든 증언을 거부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삼성이 집단적, 조직적 사법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나선 겁니다.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을 넘어서서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절 권력 위의 삼성, 법 위의 삼성을 자신하며 이제는 사법체계 전체를 우롱하는 삼성의 삐뚤어진 오만함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큰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국정농단 과정에서는 단 한마디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조직적 침묵의 저항으로 일관함으로써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언제까지 주주이익이나 국민 경제 성장이 아닌 총수 일가의 안정적 경영 지배권 확보에 매달려서 법의 맹점을 찾고 정부를 구워 삼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삼성의 편법 승계와 시장 지배를 막고자 여러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인적 분할 시 자사주의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소위 이재용법 상법 개정안, 계열 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조속하고 시급한 통과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공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4당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만 국회 공정과 임무방기가 계속되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손을 놓으면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국회가 손을 놓으면 우리 사회 슈퍼갑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서 경제 정의와 시장 규칙을 무롱하는 삼성을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정상화와 편법 반칙 승계 과정 차단을 위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야당의 국회 정상화와 법안 통과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안 발언 마지막으로 전재수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입법 부대표 전재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와 6월 3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물꼬를 트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노동 현안에 있어서 노동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분명합니다. 중소상공인 대책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등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 대표들께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6월 3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49일 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해왔던 우리 사회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안 발언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마치 이제 일부 후보자를 놓고 이 무조건 낙마, 묻지마 낙마, 기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야당의 주장들이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 방산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이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문활동 대다수가 해외에 우리 방산업체의 어떤 수출을 자문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문료 지급에서 법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땅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사에 의하면 전현직 장성 등 군 고위급 인사들이 이 송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사정당국의 관계자가 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로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계획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들이 큰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가담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이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향후 국방위원들과 이 문제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특정인의 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현직 이런 인사들이 연루돼서 조직적으로 낙마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향후에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우리 부대표들 안 계시면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